자, 이번에 역세권마저도 미분양이 난 지역이 있죠. 지금 서울에서 노도강 말고 떨어지고 있는 지역 중에서 묶어서 이야기하는 지역이 있죠. 금강구입니다. 서울 부동산 투자를 고려한다면 금강구에 주목을 해야 된다. 신림선, 서부선, 남곡선이 생긴다. 되게 웃긴 게요. 신림선 개통하니까 전세가 풍기된다. 신설역 호재로 전세값이 상승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상황이 정말 그렇게 되고 있느냐. 사실 중심부로 가는 교통이 아니면은 오히려 수요가 유출될 만한 상황인데, 중심부로 연결되는 교통의 경우는 중심부에서 수요가 조금 밀려 나올 수 있죠. 그러면은 서울 내에서 교통이 많이 신설이 된다는 거 자체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역으로는 수요가 빠져나갈 수 있는 요인도 된다는 거, 이런 부분은 감안하시고 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보면 어때요? 신림선 승계수는 예상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그래서 지원이 필요하다. 교통 신설을 할 때 GTX 때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비 타당성이라고. 타당하냐? 이 소리죠. 그거를 예비로 본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이 교통을 신설하는 게 타당하냐? 즉 수익성이 괜찮냐? 교통을 지었는데 수익성이 안 나요. 그러면은 수익성이 안 난다는 건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지었을 때 손해가 크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용객이 적다는 거. 그러니까 그 적은 이용객을 쓰기 위해서 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과연 지을 의미가 있느냐, 이걸 따지는 게 예비 타당성이죠. 그런데 서울 인구 분산 뭐 이런 이야기들로 뭐 여러 군데를 여기저기 예비 타당성도 안 되는데 그냥 통과시켜주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거 신림선 같은 경우는 서울시의 경전철인데 수익성이 안 난다는 거죠. 그만큼 신림선 때문에 엄청나게 몰려 들어온다. 사실 그럴 상황은 아니다. 구로 자체에도 사실 보면요, 금강구에서 보면은 구로 같은 경우는 구로 디지털 단지에 있어서 그쪽 자적시설 인원들이 많이 사는 거고, 다니시는 분들이. 그 다음에 뭐 신림 같은 경우는 뭐 대학이나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살아서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데, 사실 그런 분들은 자체적으로 수익이 굉장히 높지가 않죠. 그러니까 집값에도 영향을 미치는 건데, 여기서 갑자기 뭐 들어오고 해서 사람들 몰려온다고 해서 가격이 쭉쭉 올라갈 수 있느냐, 그런 상황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요, 교통호재도 안 통한다. 왜? 교통호재 가지고 집값이 폭등한다는 거, 요거는 다 거짓이다. 예를 들어서요, GTX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고 그래요? GTX가 집값을 올렸다. 이거 다 거짓이에요. 왜? GTX 이야기가 언제 나왔는데 도대체? 그러면요, 왜 GTX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고 하느냐? 사실은 저금리 유동성 때문에 오른 거죠. 여기다가 뭐든지 핑계를 갖다 붙이는 거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저금리 유동성 때문에 올라요 라고 하면은 이게 와닿지가 않죠. 그런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대표적으로 이야기 나오는 게 공급 부족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 와닿으니까 막 우르르 모여서 사는데, 2022년은요 서울 아파트 입주가 가장 적은 해입니다. 역대. 그런데 집값이 떨어지고 있죠. 수도권들 GTX 때문에 다 오른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GTX 이야기는 한참 전부터 나왔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막 작년 재작년에 GTX 이야기를 엄청나게 많이 했죠. 그런데 GTX는 훨씬 전부터 계획이 돼 있었죠. 그리고 GTX가 들어올 날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데 집값이 왜 떨어지고 있을까요? 또 한 가지,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 가격 올라요. 이건 역시도 임대차 3법 2년차 8월에 전세 대란 난다고 그랬는데 9월이에요. 8월에 전세 대란 난 거 보신 분? 저는 8월에 계속 봤는데 전세 대란 안 났거든요. 자고 있을 때 전세 대란이 났었나요? 그러다가 일어났을 때 다시 떨어지고, 8월 내 전세 대란이 한 번도 없더라. 역전세 대란만 났더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요것 때문인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맞춰놓으면 뭐가 좋느냐? 공급 부족, 당장 해결 안 되죠. 당장 해결 안 되니까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계속 구라칠 수 있죠. GTX도 마찬가지고, 당장 들어오는 거 아니니까 임대차 3법 폐지해야만 유리하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하는 거다. 유도를 하고. 그래서 보면요, 두 달 전 9.5억이던 집이 7.5억까지 내려갔어요. 발동동하고 있는데 왜 발동동이에요? 8월 전세 대란을 예상하고 90억 원대에 내놓은 전용 84 전세 매물. 전세 대란 없는데 속아가지고 이렇게 내놨다가 안 나가서 지금 7.5억에 내놓고 있다는 거죠. 자기 욕심이지 무슨 발동동이에요. 그 전에 살던 사람이 한 2년 전에 9.5억이었는데 지금 재계약할 때 7.5억까지 떨어졌다. 이러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냥 호가만 올라갔다 호가만 떨어졌는데 이게 무슨 문제예요? 엄청난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전세가가 떨어지면 안 될 것처럼. 근데 누가 관악구 신림동에 9.5억의 전세를 주고 사느냐? 사실상 말도 안 되지. 그리고 전세 대란 예측 깨고 세입자 찾기 비상. 자, 그런 이야기예요. 부동산 사이트 가면은 뭐 전주에서 뭐 올렸더라고. 뭐 지들이 분석한 거 해놓고서
뭐 하락 유튜브 또는 전문가들을 뭐 해가지고 저희가 별점 제일 낮던데 목소리만 크다. 내용이 뭐가 틀렸다가 아니고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신뢰가 안 간다는 말이 안 되죠. 목소리의 크기야 마이크에 따라 다를 텐데. 그리고 예측한 것 중에서 8월 전세대란 없을 것이라고 저희처럼 강력하게 주장한 유튜브가 있어요? 금리 가지고 표 들고 와가지고 8월 전세대란이 아니라 저금리 유동성이었다.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대란 난 거 아니고 5월부터 전세가가 오르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제일 먼저 최초로 주장한 것도 아마 저희일 테고. 그런데 지금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 하나도 안 보고 그냥 못 믿겠다 이야기를 하죠. 근데 다 예측한 대로 가고 있죠. 오늘 환율 어떻게 됐어요? 금리 빅스텝 안 하면 환율 폭등한다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폭등하고 있죠. 잭슨홀 미팅 전에 미국에서 긴축 더 강하게 얘기할 거다. 다들 매들기 하고 있을 때 더 긴축 가능할 거다. 올해 초에 뭐 어떤 증권가에서 연말에 기준금리 2% 될 거다 했을 때 3% 넘어야 된다고 주장하던 유튜브 누가 있었죠? 전문가 누가 있었죠? 다 맞아가고 있는데 그냥 듣기가 싫은 거죠. 그런 것처럼 전세대란 같은 경우도요. 저희가 그 임대차 3법 나오자마자 전세대란 이야기 나오자마자 계속 유튜브 올렸어요. 전세대란 임대차법 때문이 아니다. 저금리 때문이다. 그래서 금리 올라가면 멈출 거다. 금리 올라가서 멈추잖아요. 지금 역전세 대란 나고 있죠. 그러니까 안 믿고 아 그래? 그럼 배째하면서 9억 10억 올려놨던 사람들 폭망한 거예요. 그때 조금 욕심 들어오면 8억 5천 정도 올렸어 봐라. 속은 사람들 들어올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7억 5천에도 안 들어오죠. 이게 답이에요. 매매 전세가격 지수 보면 어때요? 다 떨어지고 있죠. 신림선 들어와서 전세가격 폭등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다 어디 갔나? 전세가 뚝뚝 떨어지고 있죠.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뭐 신축 아파트 어쩌고 저쩌고 입주 아파트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입주 아파트는 거기에 이제 가속화시키는 요인일 뿐이고 웬만한 진짜 대단지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크게 영향 안 준다. 그 다음에 전세가격 지수도 마찬가지죠. 전세가격은 어때요? 60%대까지 떨어졌어요. 물론 7월에 이렇게 떨어진 건 통계 변동에 따라서 전세가율 더 떨어졌으니까 더 안 팔립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도 말할 수 있지만 통계는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진 않더라도 60%대죠. 60%대는 무슨 소리예요? 많아야 68% 정도라는 거죠. 요거라고 쳤을 때 68, 9% 정도. 그렇다는 것은 나머지가 갭이고 그런데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까 예를 들어 9억 전세라고 해봅시다. 그럼 집값은 한 12억 정도 한다는 거죠. 그래야 60% 정도 넘게 나올 테니까 8, 9% 나온다니까. 그러면 요것만 해도 3억 필요해요. 금강구에, 84에, 신림동에. 여력이 없다는 거죠. 지금 보면 어때요? 깡통전세 위험 경보. 근데 금천구 아파트 전세가율 80% 육박. 엥? 근데 여기 가면은 80%인 거 찝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면은 뭐예요? 여기서는 서울시가 공개한 또 다른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80%의 육박을 하게 되면요. 깡통전세 위험이다. 그러면서 오늘 뭐 전세대책 나왔다고 하죠. 전세대책 자체는 세입자를 구하는 방법은 좋다. 다만 문제가 되는 거는 그게 임대인한테 얼마나 회수가 되느냐죠. 왜냐? 예를 들어서 80%니까요 8억 10억이라고 해봅시다. 근데 여기가 깡통이 나서요 경매를 넘겨버려요. 근데 세입자는 손해보죠. 이거를 정부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세입자는 요 8억을 가지고 다른 데를 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 8억이 회수가 안 됐다라는 거는 부동산 시장에 정부 유동성이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 정부 다른 사람들이 낸 세금이 거기 들어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걸 가지고 집값을 띄워서 낮추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다면 회수에 대한 법안 같은 경우도 좀 확실하게 하면은 굉장히 좋은 법이 될 수가 있는데 회수는 신경 안 쓰고 그냥 정부 지원으로 넣겠다라는 거는 세입자 입장에선 좋은 일일 수 있겠지만 부동산 시장의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정부가 세금 때려 넣어서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안 될 수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뭐 다세대 신축 빌라 이야기를 하는데요. 강서구 다음으로 위험한 데가 금천구, 양천 다음에 관악구, 그 다음에 강동 다음에 구로구. 2, 4, 6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 깡통 전세 빌라 같은 경우는 재작년부터 계속 경고했어요. 전세 들어가지 마시라고. 전세 들어가려면 진짜 확실한 데만 들어가시라고. 그래서 전세 보증 보험 같은 경우 가입 안 되는 거 있으면은 계약금 돌려받고 계약 해지하는 거 특약으로 넣고 들어가시라고. 그 정도로 지금 빌라 전세는 굉장히 위험하다. 특히 요 대부분의 전세가율이 높은 빌라는 대부분 뭐예요? 바지 사장들이 싹쓸이 해놓고서 전세가율 100%로 맞췄기 때문에 다른 데서 전세가율을 좀 낮추죠. 원래 저기 매매가대로 전세가 못 받아요. 그런데 저렇게 높다는 거는 전세가와 매매가가 동일한 빌라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 그런 것들은 대부분 바지 사장 매물이라는 거. 요 점은 주의하셔야 되겠죠. 매매 수급 동향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서울이든 서남권이든. 오히려 서남권이 서울에 비해 덜 떨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뭐 노도광이나 금강구나 이런 데만 죽는다라고 말하는 건 구라다. 다 죽는 건데 똘똘한 채 프레임 잡으려고 만드는 말일 뿐이다. 매매 거래량은 어때요?
금천구 같은 경우 하락가 비율 80% 수준까지 올라갔죠. 관악 같은 경우도 45%에서 64%로 급증했죠. 올해 초에 비해. 그 다음에 구로 같은 경우도 52%에서 63%로 급증했고, 지금 거래량 보면 어때요? 자, 7월 거래량 끝났어요. 21건, 19건, 39건. 거래량이 개박살 났다는 거. 그리고요, 거래 보면은 지금 안 떨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쭉 떨어졌다가 거래 안 되죠. 이런 상황이다. 근데 갑자기 이런 거 떠요, 하나씩. 요런 매물들이 있는데, 호가 많이 낮아졌죠? 시거래가는 더 낮고, 경매니까 둘째 치고. 호가 많이 떨어졌죠? 갑자기 이런 거래가 왜 떴을까? 요건 좀 의심이 가죠? 자, 전세가 떨어지든가 멈추든가 한 상황이죠. 그 다음에는 하락 추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관악구 볼까요? 안 되다가 조금 떨어지고, 안 되다가 조금 떨어지고. 자, 10억 클럽은 깨졌죠? 호가는 9억 5천까지 떨어졌습니다. 여기 뭐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호가는 더 떨어지죠. 이상하죠? 갑자기 이런 거래들이 왜 뜨냐? 전세가도 멈췄죠. 갭이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무슨 전세가율이 80%에 육박을 하냐, 아파트가. 전세가율이 80%가 육박을 할 수가 없어요. 전세를 내는 사람들은 여러 개 한계가 있는데, 매매 같은 경우는요, 호가 올려가면서 중간에 몇몇 거래만으로 호가를 팍팍 띄우기 때문에 항상 그럴 때 갭이 많이 벌어지죠? 그런데 전세가가 쫓아가지 못했는데 어떻게 전세가율이 80%가 나올 수가 있느냐. 자, 구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호가도 많이 떨어졌죠. 지금 전반적으로 다 이런 분위기다. 전세 가격 역시도 조금 떨어지다 멈춘 분위기고, 여기는요 올라가다 멈춘 분위기죠. 매물도 빠르게 늘고 있다. 특히 매매 매물이 좀 슬금슬금 많이 늘어났죠. 그렇다는 것은 지금 팔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이 많다.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 좀 줄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다 라는 거죠. 팔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다. 공급 부족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분양시장 어때요? 1순위 미달 역세권이네.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벤츠에 샤넬백. 그러니까 고가 경품 마케팅. 왜 고가 경품 마케팅을 하느냐? 할인해주면은 그 전에 할인 혜택 못 받은 수분양자들의 항의가 심하죠. 그렇다고 항의한다고 그들이 이기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대신에 다른 걸 준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건데, 이것도 안 되면은 결국에 할인 분양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고 10번 한 아파트, 신림동에서 분양한 아파트는 10번에 걸쳐 무순위 청약 공고를 내기도 했다. 미분양과 미계약의 차이점은 뭐예요? 이런 건 미계약이죠. 무순위 청약을 계속 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순위 청약 계속 내고 있으면 미분양 아니라고 우기는 건데, 그러니까 미분양이 적게 나오는 거죠. 이거 미분양이에요. 분양이 안 된 게 미분양이고 계약이 안 된 게 미계약이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무순위 청약 들어가는 순간 미분양이에요. 지금 자꾸 이상한 용어로 해가지고 미분양이 아닌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미분양이죠. 미분양이 늘고 있고 15% 낮춘 할인 분양도 나오고 있다. 물론 요거는 이제 수요 미야 이쪽 이야기지만, 노도강 이야기, 금강구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는 거 마찬가지죠. 입주 분양 계획 뭐 하고 있는데요? 입주 물량 요거 1143세대, 요거는 전세시장에 좀 타격을 주겠죠. 나머지 입주는 큰 타격 없을 겁니다. 그리고 분양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결론 뭐예요? 금강구 역시도 아까 뭐라 그랬죠? 신림선 플러스 뭐 몇 가지 뭐 교통호재로 띄우려고 했는데 이제 교통호재판 안 먹힌다는 거. 서울 전반적으로 하락이죠. 공급 부족은 거짓이었고요. 지금 보면은 다 매물 늘고 거래 줄고 가격, 이거는 실거래든 호가든 다 떨어지고 있다.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호재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 DSR을 완화한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코로나 같은 사태 터져서 금리가 다시 제로금리로 뚝 떨어지는 거. 근데 둘 다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수렴하죠. 그렇다는 건 상황이 반전될 가능성은 없다. 기다리셔라. 누가 금강구를 저 가격 주고 언제부터 그 가격에 샀느냐. 그것만 잘 생각해 보시면은 비합리적인 가격이 되는 순간부터는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 게 상책이다. 그러니 합리적인 가격이 될 때까지 기다리셔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